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빈후드 주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로빈후드는 미국에서 정말 혁신적인 슈퍼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식들은 현재 저 보유 주식들인데 그 주식들 중에서 지금 최고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로빈후드 회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로빈후드는 201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수수료 없는 주식 거래를 도입한 앱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을 처음 시도한 회사는 바로 로빈후드였습니다. 원래 미국 주식 거래에는 거래건당 수수료가 붙었고 찰스 슈왑, 피델리티 같은 전통 증권사들은 이 수수료로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이 수수료를 없애며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확 낮췄고 이후 다른 전통 증권사들도 하나 둘씩 수수료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 혁신을 시작한 기업은 단 하나, 로빈후드입니다. 물론 수수료가 없는데 어떻게 회사가 돈을 버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Payment for Order Flow, 즉 주문 흐름 판매라는 구조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로빈후드는 고객의 주문을 직접 시장에 내는 게 아니라 그 주문을 제3의 시장 조성자, 즉 마켓 메이커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즉 전통적인 브로커처럼 주문을 실행하지 않고 주문 자체를 판매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거래 수수료를 없앰으로써 투자라는 문턱을 역사적으로 가장 낮췄습니다. 그렇게 사용자 수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로빈후드의 누적 가입자 수는 2,580만 명입니다. 이는 1971년에 시작한 찰스 슈왑이 2025년 2월 기준 3,670만 명을 보유한 것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로빈후드는 10년 안에 반세기 가까운 업력을 가진 회사와 거의 비슷한 규모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로빈후드는 스스로 혁신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다양한 금융 기능을 갖춘 투자 중심 슈퍼 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빈후드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거래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암호화폐 거래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했고 현재는 전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을 포함하고 있고 거래 가능한 종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이 부분에서 경쟁사인 코인베이스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유저 수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만큼 전체 수익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옵션 거래와 일반 주식 거래입니다. 옵션 거래는 2025년 1분기에만 전년 대비 60% 성장했고 일반 주식 거래도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유저 수의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익원은 마진 대출입니다. 사용자가 로빈후드에게 돈을 빌려 투자하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수익을 냅니다. 금리 환경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이 역시 꽤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로빈후드 골드, 월 5달러짜리 유료 구독 서비스로 예치금에 붙는 높은 이자, 전문가 리포트, 빠른 정산 속도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구독자 319만 명,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로 인해 매달 고정적인 수익도 함께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 캐시백이 붙는 로빈후드 골드카드, 로빈후드 스트래티지스라는 자동 투자 기능까지 서비스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불과 몇 년 안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어떤 회사는 이 중 하나만으로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로빈후드는 이 모든 걸 통합해 플랫폼화하고 있고 그 결과 유저 기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식 투자 앱을 넘어서 이제는 로빈후드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앱 안에 모으고 모든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면서 젊은 유저층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빈후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유저층을 대거 확보하고 있고 이건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 보이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이 많은 서비스들의 수많은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왜 로빈후드를 선택해야 할까요? 로빈후드는 사용자 중심의 간편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빠른 거래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결국은 사람, 즉 인재에서 차이가 납니다. 로빈후드는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빈후드의 레벨 2 개발자 연봉이 이러한 혁신을 하려는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의 시니어 개발자 레벨 3보다 높습니다. 좋은 사람을 데려와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걸 실행하는 회사는 드뭅니다. 직원의 헌신이나 열정만 믿고 회사를 키우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결국 사람은 돈에 움직입니다. 경영진만 봐도 이 회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EO 블라테네프는 불가리아 출신으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UCLA에서 수학 박사과정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그만두고 로빈후드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CFO 제이슨 워닉은 아마존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여 재무부사장 및 CFO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아마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빈후드의 재무 전략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서는 메타의 최고 수익 책임자인 존 헤게만이 이사회로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인재들이 만든 앱, 그게 바로 지금의 로빈후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치열한 시장에서 로빈후드를 선택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로빈후드는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데 왜 한국에선 로빈후드를 잘 모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빈후드는 지금까지 미국 중심의 플랫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영국이 공식 진출했고 싱가포르에서도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도 확장할 계획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캐나다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원더파이를 약 1억 7,9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로빈후드의 주가는 하루 만에 약 10%가량 급등했습니다. 미국에서 개인 투자 문화를 바꿨던 로빈후드가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지만 로빈후드는 지금 분명히 글로벌 투자 슈퍼앱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취하는 새로운 입장도 흥미롭습니다. 로빈후드는 과거엔 빠른 거래를 원하는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앱이었습니다.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었고 실시간 데이터도 빠르게 제공됐죠. 무엇보다 앱 자체가 주관적이라 단타치기에 최적화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IRA, 즉 개인 은퇴 계좌입니다. 이 개인 은퇴 계좌는 60세가량 되어야 돈을 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로빈후드는 여기에 최대 3%까지 현금을 매칭해주는 보상을 제공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1000달러를 입금하면 로빈후드가 자체적으로 30달러를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장기 고객을 붙잡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기 입금 기능이나 자동으로 자산을 분산해주는 투자 설정을 통해 사용자들이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예전에 빠른 거래와 수수료 면제가 전부였다면 지금의 로빈후드는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위하는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구와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선 로빈후드가 가진 리스크, 그리고 왜 그 리스크들이 반드시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는지, 게임스톱 사태 이후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로빈후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재무제표를 통해 로빈후드의 실질적인 가치와 적정 주가까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로빈후드는 분명히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앱입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Finding the promising company is only the first step. The next step is doing the research. 앞으로 투자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로빈후드는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지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로빈후드에 5,000달러를 투자했고 약 50%의 수익률 7,000달러 정도의 보유 자산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지금도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간 천천히 비중을 더 늘려갈 계획이고 다른 종목의 비중은 줄이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로빈후드는 주목받는 만큼 자주 흔들리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Implied Volatility와 Historical Volatility 모두 매우 높은 편이고 예전 관세 이슈 때는 주가가 30에서 4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점부터 조금씩 포지션을 늘리기 시작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일 당장 주가가 다시 30달러대로 떨어져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회사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은 기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분석해도 소송이나 핵심 인물의 이탈, 예기치 못한 이슈로 인해 회사가 흔들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논리를 세우고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건 언제나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로빈후드를 더 깊이 파고들어 투자자로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